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트럭이 테슬라를 제치고 타임지 2025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작고 낡았다며 무시하던 실리콘밸리 CEO들, 디젤이나 잘 만들지라며 비웃던 30년 경력 물류 전문가. 하지만 섭씨 50도 데스밸리에서 벌어진 극한 테스트는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과열로 멈췄고 중국 BYD는 견인차에 실려갔죠. 그런데 한국 트럭만 완주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보다 2배 빠르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은 나라를 무시하던 미국을 무릎 꿇린 조용한 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수요일 오후 3시 14분, 뉴욕. 타임지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2025 최고의 발명품 로고가 떠올랐어요. 제 옆에 앉은 박철현 전무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차장,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죠. 그런데 1년 전, 정확히는 14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으로요. 2024년 8월 초,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플러스 AI 본사 앞에 섰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실리콘밸리 한복판, 유리로 된 15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자율주행 트럭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오셨다고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의외라는 감정이 읽혔어요. 네, 이준혁입니다. 데이비드 리우 대표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로 뭐라 얘기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세요. 하지만 회의는 30분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30분. 테슬라 세미트럭 영업팀은 3시간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가방 속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사양서, 유럽 주행 데이터, 스위스 실적 보고서. 준비는 완벽했어요.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젊은 남성 직원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죠. 데이비드 리우입니다. 가운데 앉은 남성이 일어섰어요. 45세쯤 돼 보이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MIT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들고 있었고요. 플러스 AI CEO십니다. 이쪽은 우리 CTO 제임스,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담당 사라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의 악수는 짧았어요. 앉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첫 마디부터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엑시언트 트럭 사진이 크게 나왔고요.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입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중대형 트럭이죠. 데이비드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소라고요? 네. 350kW 모터와 180kW 연료전지 스택을 탑재했습니다.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CTO 제임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게는요? 적재 중량 포함 36톤입니다. 주행거리는 1회 충전에 400km 이상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400km? 우리가 테스트하는 배터리 트럭은 800km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충전 시간이 다릅니다. 수소는 10분이면 됩니다. 배터리도 급속 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었어요. 테슬라 세미는 30분에 70%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장거리 화물 운송에 적합하죠.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왜 한국 트럭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미국에만 훌륭한 전기 트럭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과 협력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산 실적은 저희가 앞섭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출시 이후 4년간 누적 주행거리 900만 마일입니다. 스위스에서만 46대가 매일 운행 중이고요. 제임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900만 마일? 네, 고장률 0.3%입니다.
디젤 트럭보다 낮은 수치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미국은 유럽이 아닙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장거리가 다릅니다. LA에서 뉴욕까지 4,500km예요. 당신네 트럭으로 갈 수 있나요? 중간 충전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데이비드가 탁자를 가볍게 쳤어요. 수소 충전소요. 미국 전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하기 힘들었어요. 약 60개입니다. 맞아요. 캘리포니아에만 48개고 나머지 주에는 거의 없어요.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5만 개가 넘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트럭도 소용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프라는 저희의 가장 큰 약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이 트럭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미국 정부가 수소 인프라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데이터가 쌓여야 충전소 위치를 결정할 수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데이비드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가 의자를 뒤로 젖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율주행 회사입니다. 트럭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터리든 수소든 우리 소프트웨어만 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와 사라가 데이비드를 쳐다봤어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테슬라 세미는 너무 비쌉니다. 대당 20만 달러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했고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굴러다니는 트럭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당신네 트럭 가격은 얼마죠? 북미 시장 기준 15만 달러입니다. 테슬라보다 5만 달러 싸네요. 데이비드가 제임스를 봤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차장님. 30분은 다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어섰어요. 회의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당신네 트럭에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을 올릴 수 있나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럼 2주 후에 조지아로 오시죠. 조지아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있잖아요. 거기 물류센터 책임자가 트럭 테스트를 원합니다. 당신네 트럭 한 대 보내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데이비드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마이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30년 경력 물류 전문가예요.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테슬라 엔지니어들도 그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그가 뒤돌아봤어요. 한국 트럭이 얼마나 버틸지 보죠. 2장. 2주 후 금요일 오전 9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거대했어요. 축구장 60개 크기의 공장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저게 다 우리 공장이에요? 동행한 김진수 책임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32살, 수소트럭 개발팀 막내였죠. 2022년에 완공했어요.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요. 게이트를 지나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대차에서 오셨습니까? 흑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190cm는 넘어 보였고 체격도 건장했습니다. 마이클 톰슨입니다. 여기 물류센터 총괄입니다. 이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소나귀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트럭을 가져왔다고요?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세관 통관을 마쳤고요. 보죠. 마이클이 앞장섰어요. 우리는 야적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흰색 트럭이 보였어요. 엑시언트였습니다. 마이클이 트럭 주위를 천천히 돌았어요. 타이어를 발로 툭툭 쳤습니다. 캐빈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고요. 작네요. 첫 마디였습니다. 미국 트럭 캐빈보다 30% 작습니다. 운전자가 불편하겠어요. 김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연비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수소 트럭한테 연비가 무슨 소용입니까? 충전소도 없는데요. 그가 트럭 뒤로 갔습니다. 수소 탱크를 두드렸어요. 이게 70메가파스칼 탱크죠? 네, 맞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소는 폭발성이 강한데 다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충격 센서, 자동 차단 밸브. 말로는 다 안전하다고 하죠. 마이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차장, 솔직히 말하죠. 저는 수소에 회의적입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간단해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수소 만드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로 그냥 배터리 충전하면 되죠. 수소로 변환하면 에너지 손실이 30%예요. 왜 굳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무겁습니다. 800km 주행하려면 1톤이 넘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만큼 적재량이 줄어듭니다. 테슬라 세미는 해결했어요. 마이클이 팔짱을 꼈습니다. 36톤 적재, 800km 주행. 그리고 충전소는 어디에나 있고요. 아직 양산 안 됐습니다. 곧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어요. 그가 트럭에서 떨어졌어요. 당신네 트럭은 이미 낡았습니다. 2020년 기술이잖아요. 5년 전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엑시언트는 2020년 모델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테스트는 해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데이비드가 부탁했으니까요. 마이클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에 시작하죠. 여기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왕복 800km예요. 오늘요? 문제 있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이클이 빙긋 웃었어요. 테슬라 세미 프로토타입이 하나 있어요. 오늘 같이 테스트합니다. 예? 비교하려고요. 누가 더 나은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테슬라 세미요? 네, 시험 차량입니다. 일론이 특별히 보내줬어요. 우리 메타플랜트에서 쓰라고요. 김진수가 제 팔을 슬쩍 잡아당겼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차장님, 우리 충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소 충전소가 어디 있는데요? 마이클이 비웃었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애틀란타 공항입니다. 50km 떨어져 있고요. 갔다 오면 2시간 걸려요. 그럼 지금 있는 수소로 가세요. 얼마나 남았죠? 김진수가 트럭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70%입니다. 70이면 500km는 가겠네요. 왕복 800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마이클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짐짓 놀라는 척이었습니다. 역시 수소는 불편하네요. 중간에 충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찰스턴에 충전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순간 막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이클이 시계를 다시 봤어요. 2시간 있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니면 테스트 포기하시든지. 그가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차장님. 김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정말 중간에 멈추면 창피당합니다. 테슬라는 문제없이 갈 텐데. 알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준혁 차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인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메타플랜트 현지 채용 매니저예요. 아, 안녕하세요. 방금 얘기 들었어요. 수소 충전 문제요. 그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에 산업용 수소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찰스턴 가는 길목이에요. 정말입니까? 비공식적이지만 충전 가능할 겁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박상현이 전화를 걸었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오후 4시쯤 들르면 충전해준대요. 비용은 좀 비싸지만요.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이 가요. 화이팅 하세요. 박상현이 웃으며 돌아갔어요. 김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살았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트럭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3장.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메타플랜트 정문 앞에 2대의 트럭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왼쪽은 엑시언트, 오른쪽은 테슬라 세미였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컸습니다. 엑시언트보다 덩치가 확실히 컸어요. 유선형 디자인의 검은색 광택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멋지네요. 김진수가 중얼거렸어요. 인정합니다. 디자인은 테슬라가 낫네요. 마이클이 클립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뒤에는 금발의 여성이 따라왔어요. 테슬라 엔지니어 레이첼입니다. 오늘 세미를 운전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이 손을 내밀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트럭이네요. 처음 봐요. 엑시언트입니다. 귀엽네요. 그녀가 웃었어요. 귀엽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여기서 찰스턴 항구까지 왕복 800km. 고속도로 주행입니다. 속도 제한은 시속 110km. 중간에 멈추면 실격이에요. 멈추면 안 된다고요? 네. 화장실도 안 됩니다. 그러니 미리 다녀오세요. 마이클이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짐을 싣겠습니다.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요. 얼마나요? 각각 25톤. 김진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25톤이면 만재 상태였어요. 지게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을 트레일러에 실었어요. 트럭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30분 후 적재가 완료됐어요. 준비됐습니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엑시언트 운전석에 올랐어요. 김진수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고요. 옆을 보니 테슬라 세미도 시동이 걸린 상태였어요. 레이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출발.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두 트럭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와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어요. 테슬라 세미가 앞서갔습니다. 가속이 빨랐어요. 저거 진짜 빠르네요.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전기 모터니까요. 토크가 강하죠. 저도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엑시언트도 부드럽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I-20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차선은 3개, 교통량은 보통이었고요. 테슬라 세미는 100m쯤 앞에 있었어요. 저는 110km로 속도를 맞췄습니다. 편하네요. 김진수가 말했어요. 진동이 거의 없어요. 디젤 트럭이랑 완전 다르네요. 수소전기니까요. 모터 구동이라 조용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테슬라 세미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저기 휴게소예요. 김진수가 간판을 가리켰어요. 테슬라 세미가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멈추나 싶었는데 다시 나왔어요. 레이첼이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경계를 넘었어요. 계기판을 봤습니다. 수소 잔량 55%, 주행거리 180km. 이 차장님, 저기 컬럼비아 나온다고 표지판 나왔어요. 알았어요. 10km 더 가면 수소 공급업체가 있을 겁니다. 박상현이 보내준 주소를 확인했어요. GPS에 입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공업지대였어요. 낡은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하이드로젠 태치, 잉. 수소 공급 업체였습니다. 트럭을 세웠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백인 남성이 나왔어요. 한국 트럭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충전구가 어디 있지? 우리는 충전구를 열었어요. 남성이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15분 걸릴 거야. 감사합니다. 충전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테슬라 세미는 이미 찰스턴 도착. 당신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좀 안 될까요? 이게 최대야. 압력이 높아서 천천히 넣어야 해. 10분, 12분, 15분. 됐어. 남성이 호스를 분리했어요. 계기판을 봤습니다. 95%. 충분했어요. 얼마죠? $300. 비쌌습니다. 일반 디젤의 3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카드 됩니까? 현금만. 네. 김진수가 재빨리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300를 건넸습니다.
남성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120km, 130km. 제한 속도를 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차장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은 따라잡아야 합니다. 트럭이 조용히 달렸어요. 진동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이었죠. 2시간 후 찰스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항구 입구에 테슬라 세미가 서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트럭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느리시네요. 저는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충전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시 수소는 불편하네요. 레이첼이 웃었어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누가 먼저 도착하나 봅시다. 그녀가 트럭에 올랐어요. 복귀 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섰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곤하세요? 김진수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운전하기 편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진짜 조용하긴 해요. 디젤이었으면 지금쯤 머리 아팠을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테슬라 세미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안 보이네요? 저희가 빠른가 봐요. 그때였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이 차장님. 뭐야? 배터리 온도 경고예요. 보조 배터리 온도가 82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70도까지였어요. 왜 이러지? 오늘 너무 더웠어요. 외부 온도 38도였습니다. 에어컨 풀가동에 고속주행까지. 멈춰야 하나? 아니요. 아직은 괜찮아요. 90도 넘으면 자동으로 출력이 제한됩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130km에서 110km로 낮췄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83도, 82도, 80도. 휴, 다행이에요. 김진수가 안도했습니다. 30분 후 메타플랜트가 보였어요. 게이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보였고요. 우리가 도착하자 마이클이 시계를 봤어요. 6시간 47분. 테슬라보다 23분 빠르네요. 테슬라는요? 아직 안 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순간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테슬라 세미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레이첼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배터리 과열로 출력 제한 걸렸어요. 80km로밖에 못 달렸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었어요. 둘 다 과열 문제가 있었다는 거군요. 저희는 속도 조절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수소전기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열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마이클이 액시언트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처음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작은 게 꼭 나쁜 건 아니군요. 3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플러스 AI 테스트 시설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서 자율주행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지난번과는 달리 그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조지아 테스트 결과를 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감사합니다. 특히 열관리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72kWh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이었죠? 제임스가 물었어요. 그도 함께 왔습니다. 김진수가 대답했어요. 수소연료 전지가 주동력원이고 배터리는 보조입니다. 급가속이나 회생제동 때만 배터리를 쓰죠. 그래서 열부하가 났습니다. 영리하네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슬라 세미는 배터리가 900kWh예요. 전부 열관리해야 해서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트랙으로 걸어갔어요. 액시언트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센서들이 추가로 달려 있었어요. 어젯밤에 우리 슈퍼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트럭을 가리켰어요. 라이다 4개, 레이더 8개, 카메라 12개, 360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레벨 4 자율주행이죠? 네.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트럭 주변 상황이 3D로 표시됐습니다.
시작하죠.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엑시언트의 엔진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니, 울렸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동음이 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어요.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 직선 주행. 트럭이 50km로 가속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좋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센서 정확도에 도움이 됩니다. 디젤 트럭은 엔진 진동 때문에 센서 보정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코스. 장애물 회피. 트랙에 원뿔들이 놓여 있었어요. 트럭이 매끄럽게 피해갔습니다. 반응 속도는? 제임스가 물었어요. 0.2초입니다. 허용 범위 내에요. 세 번째 코스. 급정거. 갑자기 더미 인형이 튀어나왔어요. 트럭이 즉시 멈췄습니다. 타이어 끼익 소리도 없었어요. 회생제동이군요. 데이비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기 모터의 장점이에요. 제동 에너지를 배터리로 회수하면서 부드럽게 멈춥니다. 1시간 동안 20개 코스를 테스트했어요. 모두 통과했습니다. 놀랍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테슬라 세미는 3일 걸렸어요. 당신들 트럭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소음입니다. 제임스가 대답했어요. 디젤 트럭은 엔진음이 85데시벨이에요. 우리 음향 센서가 간섭을 받습니다. 배터리 트럭도 인버터 소음이 70데시벨 정도 되고요. 저희는요? 62데시벨이에요. 일반 승용차보다 조용합니다. 김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소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이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공기압축기 소리가 전부예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비드가 트럭 옆으로 다가갔어요.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센서 정확도입니다. 소음이 낮을수록 좋아요. 당신들 트럭은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차장, 솔직히 말하죠. 저는 당신들 트럭을 무시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협업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협업입니까? 우리 슈퍼드라이브를 당신들 트럭에 기본 탑재합니다. 미국 시장용 모델로요. 조건은요? 기술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판매량 기준 로열티를 받고요.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계약서 초안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50대부터 시작합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투입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동의했습니다. 마이클이요? 네. 그도 테스트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제 전화가 왔더군요.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그 사람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당신들한테 호감을 느낀 모양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봤습니다. 조건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본사 승인이었죠. 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2주 드릴게요. 데이비드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엔 그의 소나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오려는데 제임스가 불렀어요. 이 차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한국에서는 이 트럭이 얼마나 팔렸어요? 국내는 20대 정도입니다. 20대요? 적네요. 충전소가 5개밖에 없어서요.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랑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미국.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보통은 자국 시장부터 키우잖아요. 당신들은 반대로 갔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시장은 작아요. 인구 5천만, 국토는 한반도 크기입니다. 그걸로는 수소 생태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온 거군요. 네, 미국이 성공하면 한국도 따라옵니다. 인프라가 깔리죠. 제임스가 생각에 잠긴 표칭을 지었어요. 전략적이네요. 작은 나라의 지혜랄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창피한 건지 자랑스러운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화요일이었습니다. 본사 승인이 떨어졌어요. 플러스 AI와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50대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요? 저는 마이클의 전화를 받고 되물었어요. 네, 데스밸리에서 합니다. 데스밸리요? 그 사막?
맞아요. 여름철 평균 기온 50도예요. 트럭들의 무덤이죠. 마이클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조지아 테스트는 38도였어요. 하지만 실제 미국 중남부는 더 덥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50대를 투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 다른 트럭들도 같이 테스트합니다. 다른 트럭이요? 테슬라 세미, 리비안 EDV, 그리고 중국 BYD 전기 트럭.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쟁 테스트군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트럭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자리예요. 금요일 오전 6시, 데스밸리 국립공원이었습니다. 4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엑시언트, 테슬라 세미, 리비안 EDV, BYD T8점, 각 트럭마다 엔지니어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덥네요. 김진수가 이마를 닦았어요. 아침인데도 이미 35도였습니다. 12시쯤 되면 50도 넘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 옆에 데이비드도 와 있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배드워터 베이슨에서 단테스 뷰까지 왕복 200km예요. 마이클이 지도를 펼쳤어요. 고도 차이가 2000m입니다. 올라갈 때 배터리 소모, 내려올 때 회생제동. 열 관리가 핵심이에요. 출발은 7시,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어요. 그가 종이를 꺼냈어요. 첫 번째 BYD, 두 번째 리비안, 세 번째 현대, 네 번째 테슬라. 중국 BYD 엔지니어가 트럭에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출발. 7시 정각, BYD 트럭이 떠났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해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8시, 리비안이 출발했어요. 9시가 됐습니다. 우리 차례였어요. 기온은 이미 43도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네. 저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김진수가 조수석에 탔고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어요. 출발. 트럭이 움직였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어요. 모래먼지가 날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BYD 엔진 정지. 오버히트.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배터리 온도 95도. 안전모드 진입. 첫 탈락자였어요. 1시간 후, 우리는 경사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트럭이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계기판을 봤어요. 배터리 온도 78도. 아직 괜찮았습니다. 라디오 확인하세요. 김진수가 말했어요. 리비안 출력 제한. 속도 40km. 두 번째 트럭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갔어요. 단테스 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669m. 아래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간 점검합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대차 도착. 배터리 온도 82도. 정상.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내리막길이 시작됐어요. 회생제동을 걸었습니다. 속도가 줄면서 배터리가 충전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 리비안 트럭이 서 있었어요.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났습니다. 리비안 엔진 정지. 냉각수 과열. 라디오에서 들렸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나쳤습니다. 리비안 엔지니어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2시간 후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현대차 완주. 시간 3시간 42분. 마이클이 기록했어요. 배터리 최고 온도 84도. 이상무. 데이비드가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완주한 건 당신들이 처음이에요. 테슬라는요? 아직 안 왔어요. 1시간 더 걸릴 겁니다. 1시간 후 테슬라 세미가 들어왔어요. 레이첼이 내렸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배터리 온도 경고가 계속 떴어요. 속도를 30km로 줄여야 했습니다. 완주는 했잖아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네, 하지만 실용성은 떨어지네요. 30km로는 화물 운송이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이었습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요. 김진수가 대답했어요. 테슬라는 900kW시 배터리를 식혀야 합니다. 저희는 72kW시만 관리하면 돼요. 10분의 1이죠. 작은 게 장점이 되는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소연료 전지는 자체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 과정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로 냉각합니다. 영리한 설계네요. 마이클이 클립보드에 뭔가 적었어요. 이 차장, 오늘 결과로 결정이 섰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메타플랜트에 투입할 트럭이요. 현대차로 갑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테스트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그가 뒤를 돌아봤어요. BYD와 리비안 엔지니어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이클이 다시 저를 봤어요. 50대가 아니라 100대를 주문하겠습니다. 100대요? 네.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더운 지역일수록 당신들 트럭이 유리하니까요. 저는 김진수를 봤어요. 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본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6개월 내 납품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어요. 이 차장,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축하도 할 겸.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BYD 트럭이 견인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작게 말했어요. 저 중국 트럭, 대당 가격이 저희보다 30% 쌌대요. 그래도 고장 나면 소용없죠. 맞아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양이 이글거렸습니다. 데스밸리, 트럭들의 무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데이비드, 마이클, 그리고 우리 셋이 앉았습니다. 건배합시다. 데이비드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성공적인 테스트를 위하여. 짤랑, 잔이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한국 트럭이라니. 처음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죠. 저도 비슷했어요.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테슬라, 리비안. 미국에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왜 한국이냐. 그런 생각이었죠. 바뀌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 트럭은 달라요.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에요. 고장 안 나고 조용하고 열 관리가 뛰어나죠. 무엇보다 이미 양산 중이에요.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테슬라는 아직 시험 단계예요. 대량 생산은 내년이나 가능하대요. 리비안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당장 100대를 보낼 수 있잖아요. 준비성이 좋다는 거죠. 데이비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들 미래를 얘기해요. 5년 후, 10년 후. 하지만 정작 지금 필요한 건 아무도 안 만들죠. 당신들은 그걸 만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100대는 시작일 뿐이에요. 미국 전역에 화물 트럭이 몇 대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200만 대예요. 그중 1%만 바꿔도 2만 대죠.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생산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간 2,000대까지 가능합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해요.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세요. 연간 5,000대 생산 규모로요. 그러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요? 네. 텍사스나 애리조나가 좋을 겁니다. 수소 생산 시설도 가까워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공장 건설은 수천억 원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빨리 결정하세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경쟁자들이 많아요. 특히 중국. 중국이요? BYD가 오늘 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음에 더 나은 모델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격도 더 낮추고요. 저희도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더 싸게 팔 수 있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가격만으로는 못 이겨요.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게 당신들 강점이에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무슨 발표요? 우리 플러스 AI와 현대차의 협업이요. 언론에 공개합니다. 벌써요? 네.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해요. 우리가 수소트럭에 베팅한다는 걸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어요. 타임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타임지요? 네. 기술 섹션 기자가 우리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들 트럭 얘기를 들었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취재를 원합니까? 아마도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김진수가 말했어요. 이 차장님 믿기지 않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무시당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3일 후 이메일이 왔어요. 중국에서였습니다. 발신자는 BYD 북미 총괄 책임자였어요. 왕 리웨이라는 사람이었죠. 현대차 이준혁 차장님께 만나고 싶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BYD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만나자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조심하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당신네 기술을 원해요. 협력이 아니라 흡수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되 혼자 가지 마세요. 증인이 필요해요.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페였습니다. 왕 리웨이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진수가 있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왕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데스밸리 테스트,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죠. 우리는 당신네 기술에 관심 있어요.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작 투자 제안서입니다. BYD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미국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동으로요? 네. 투자금은 BYD가 70%, 현대차가 30%. 생산 물량은 반반씩 나눕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지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열관리 시스템이요. 기술 이전이군요. 공유입니다. 우리도 배터리 기술을 드릴게요. 김진수가 제 팔을 슬쩍 건드렸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2주 드릴게요. 왕이 명함을 건넸어요. 이 차장님, 미국 시장은 넓어요. 혼자서는 못 먹어요. 같이 나눠 먹는 게 낫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왕이 나간 후 김진수가 말했어요. 이 차장님, 저 제안 함정 아니에요. 함정이죠. 저는 서류를 봤어요. 70대 30이면 우리가 소수 지분이에요. 결정권이 없어요. 기술만 빼가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3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박철현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BYD 제안은 받을 수 없어. 우리 기술 넘겨주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설은 필요해. 데이비드 말이 맞아. 미국 시장 잡으려면 현지 생산이 필수야. 자금은요? 우리가 단독으로 할 거야. 15억 달러 규모로. BYD 절반이었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부지는 텍사스로 결정했어. 내년 착공한다. 빠르네요. 늦으면 기회를 놓쳐. 중국이 다시 올 거야. 더 좋은 조건으로. 전무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준혁 차장, 힘든 싸움이 시작됐어. 준비돼 있어? 네. 좋아. 그럼 다음 주 LA로 가. 플러스 AI 발표회가 있어. 거기서 우리 계획을 공개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맥주를 건넸어요. 축하드려요, 이 차장님. 우리 해냈어요. 아직 아니에요. 저는 맥주를 받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다음 주 화요일 LA였습니다. 플러스 AI 발표회장이었어요. 컨벤션 센터에 200명쯤 모였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업계 관계자들이었죠. 무대 위에 데이비드가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엑시언트가 데스밸리를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플러스 AI는 현대자동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에 우리 슈퍼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향후 3년간 천대를 미국 전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현대차 이준혁 차장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왜 수소입니까? 배터리가 더 대중적인데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장거리 화물 운송에는 수소가 적합합니다. 충전 시간이 짧고 적재 중량이 크죠.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운행 데이터가 쌓이면 충전소 위치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30분 동안 답변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이준혁 차장님. 돌아보니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30대 후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코엔입니다. 타임지 기술 담당 기자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발표 흥미로웠어요.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입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제니퍼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수소 트럭이라니.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게 핑계 아닐까요? 제니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실은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효율이 낮고 비용이 비싸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은 다릅니까? 네. 저희 4세대 연료전지능 효율이 60%예요. 배터리 왕복 효율과 비슷합니다. 비용은요? 대당 15만 달러. 배터리 트럭보다 싸요. 제니퍼가 뭔가 적었어요. 데스밸리 테스트 얘기 들었어요. 경쟁사들이 다 고장났다던데. 테슬라는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죠. 당신네가 2배 빨랐다고 들었어요. 열관리가 달라서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배터리 크기, 냉각 시스템, 화학 반응 원리. 제니퍼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안 서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직접 봐야죠. 운행 현장을.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오시겠어요? 언제 가능해요? 언제든지요. 제니퍼가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목요일.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어요. 이 차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세요. 이게 홍보용은 아니죠. 실제로 돈 벌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스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미국도 가능합니다. 증명해보세요.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목요일에 봬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왕 류웨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더군요. 이 차장님, 제안을 수정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파일을 열었어요. 트랙 계약서였습니다. 지분 구조가 바뀌어 있었어요. BYD 60%, 현대차 40%, 그리고 투자금도 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조건도 바꿨습니다. 기술 공유가 아니라 상호 라이선스예요. 각자 기술을 유지하면서 공동 사용하는 겁니다. 더 나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BYD가 과반 지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왕이었습니다. 이 차장,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전보다 낫죠? 하지만 여전히 60대 40입니다. 그래도 40%예요.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왕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 차장, 솔직히 말하죠. 우리는 당신네가 필요해요. 미국 시장에서 신뢰도가 낮거든요. 중국 제품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쓰려는 거군요. 윈윈입니다. 당신들도 우리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15억 달러로는 큰 공장 못 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번 주 안에 답 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LA 야경이 반짝였어요.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0억 달러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BYD와 손잡으면 독립성을 잃을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박철현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BYD 제안 다시 왔다며?
네,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60대 40이면 우리가 밀려. 하지만 40억 달러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전무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기술로 성공해야 해. 중국 돈으로 성공하면 나중에 우리 거 아니게 돼. 알겠습니다. 왕한테 거절 통보해. 정중하게. 전화를 끊고 왕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답장이 10분 만에 왔어요. 실망입니다. 하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기를. 짧은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진수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끼리 해야 하네요. 그래야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어차피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가 해야죠. 다음 주 목요일, 조지아 메타플랜트였습니다. 제니퍼가 왔어요. 카메라맨과 함께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엑시언트군요. 그녀가 트럭을 봤어요. 물류센터에 10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시범 운행 중입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매일 애틀란타와 찰스턴을 왕복해요. 25톤 화물을 싣고요. 고장은 없습니까? 지난 2달간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이클이 클립보드를 보여줬어요. 가동률 98%. 디젤 트럭보다 높아요. 제니퍼가 뭔가 적었어요. 운전자들 반응은요? 직접 물어보시죠. 마이클이 한 운전자를 불렀어요. 40대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제임스입니다. 3개월째 이 트럭 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니퍼가 물었어요. 조용해요. 진동도 없고.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 디젤로 못 돌아가겠어요. 단점은요? 충전소가 멀어요. 애틀란타까지 가야 하거든요. 불편하죠. 그럼 왜 계속 타세요? 제임스가 웃었어요. 그래도 장점이 더 많아요. 연료비도 싸고 소음도 없고 밤에 운전해도 피곤 안 해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마이클이 열쇠를 건넸어요. 제니퍼가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고요. 시동 걸까요? 그러세요. 조용히 시동이 걸렸어요. 제니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네. 전기 모터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신기하네요. 그녀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트럭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와, 진짜 조용해요. 그게 자율주행에 유리합니다. 센서 간섭이 적어서요. 우리는 물류센터를 한 바퀴 돌았어요. 제니퍼가 계속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트럭을 세우고 내렸어요. 제니퍼가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좀 할까요? 좋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이준혁 차장님,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수소 트럭이라니.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실용적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작동해요. 고장 안 나고 조용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녀가 트럭을 돌아봤어요. 이게 미래일 수도 있겠네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화물을 나르고 돈을 벌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니퍼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걸 만들었어요? 배터리가 더 쉬웠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죠. 남들이 가는 길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한 거군요. 네, 남들이 안 가는 길. 어렵지만 가능성 있는 길. 그게 수소였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제니퍼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차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세요. 사실 처음엔 홍보성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차가 돈 주고 쓰는 기사. 아닙니다. 알아요, 이제.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직접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저희는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성공했어요. 제니퍼가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기사 나갈 거예요. 타임지 웹사이트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한테 좋은 소재를 준 건 당신들이에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우리 편집장이 관심 있대요.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에 올릴 만하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 높아요. 제 기사 보고 결정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럴게요. 제니퍼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차장님, 김진수가 달려왔어요. 들었어요? 타임지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아직 확정 아니에요. 그래도 가능성 있다잖아요. 그가 신나서 뛰었어요.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이 차장. 아직 확정 아닙니다. 곧 될 거예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니퍼는 까다로운 기자예요. 함부로 칭찬 안 해요. 그 사람이 좋다고 했으면 편집장도 수긍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제가 고마워요. 그가 웃었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물류센터가 유명해졌어요. 다른 센터에서도 트럭 달라고 난리예요. 추가 주문 받으시겠어요? 당연하죠. 50대 더 주문합니다. 50대요? 네, 텍사스 센터용이에요. 내년 초 납품 가능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차장, 제니퍼한테 연락받았어요? 네, 오늘 만났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데이비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걱정했어요. 제니퍼가 부정적으로 쓸까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필요 없어요. 기자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실패담, 스캔들. 그런 게 잘 팔려요. 하지만 제니퍼는 달랐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웠어요, 이 차장. 뭐요? 겸손이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테슬라가 크고 우리가 실리콘밸리 회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같은 회사에서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요? 자신감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그럼 서로 배운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십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조지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주 후 화요일, 뉴욕이었습니다. 타임지 본사였어요. 편집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현 전무님과 함께였죠. 긴장되시죠?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요. 저도 그래요. 40년 회사 생활에서 제일 떨리는 날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제니퍼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편집장실은 넓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였습니다. 뉴욕 전망이 펼쳐져 있었죠. 샘 앤더슨입니다. 타임지 편집장이에요. 50대 백인 남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이준혁입니다. 현대자동차 해외영업 차장입니다. 박철현입니다. 상용차 사업 총괄입니다. 우리는 앉았어요. 샘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제니퍼 기사 봤어요. 훌륭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샘이 화면을 돌렸어요.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5 Best Inventions plus AI and Hyundai Sind Autonomous Truck.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축하합니다. 2025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됐습니다. 박철현 전무님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다음 달 초예요. 그 전에 인터뷰 몇 개 해야 해요. 샘이 스케줄을 설명했어요. 사진 촬영, 영상 인터뷰, 기자회견.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샘이 저를 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냈어요? 테슬라, GM, 포드. 큰 회사들도 못한 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크지 않습니다. 자원도 적고 브랜드도 약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다르게 해야 했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어렵지만 가능성 있는 길. 수소였죠. 하지만 수소는 위험했잖아요. 인프라도 없고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박철현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석유, 가스, 리튬. 아무것도 없죠. 수입해야 해요. 그래서 수소를 택한 거군요. 네, 수소는 물에서 만들 수 있어요. 전기만 있으면 되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적 선택이었군요. 필연이었어요.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이죠. 샘이 뭔가 적었어요. 좋은 스토리예요. 이거 기사에 넣을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제니퍼가 따라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이 차장님. 당신 덕분이에요, 제니퍼.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한 거예요. 그녀가 웃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트럭, 수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바뀌셨습니까? 완전히요. 제니퍼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보니까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해요. 작동하고 수익을 내고 사람들이 만족해요. 그게 전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어요. 뭐죠?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작아도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제니퍼가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에 또 뭔가 재미있는 거 만들면 연락하세요. 또 취재하고 싶어요. 그럴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목요일, 발표 당일이었어요. 타임즈 웹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용한 혁명 현대차와 플러스 AI의 수소 자율주행 트럭.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엑시언트가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사는 길었어요. 개발 과정, 데스밸리 테스트, 마이클과 데이비드의 증언. 모두 담겨 있었죠.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트럭은 미래가 아니다. 현재다. 지금 여기서 작동하고 화물을 나르고 돈을 벌고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다. 크지 않지만 효율적이다. 작은 나라가 큰 시장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멋지죠? 네, 정말요. 우리 해냈어요, 이 차장.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트럭이 타임즈에 실릴 줄. 저도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죠. 알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붐볐습니다. 김진수가 들어왔어요. 이 차장님,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텍사스 공장 착공 일정 확정됐대요. 내년 3월이래요. 빠르네요. 주문이 밀려서요. 지금까지 300대 예약 들어왔대요. 300대요? 네. 미국 전역에서요. 타임지 기사 보고 문에 폭주했대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해냈네요, 우리. 네, 해냈어요. 김진수가 웃었어요. 이 차장님, 축하해요. 정말 멋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데이비드, 마이클, 제니퍼. 다 같이 한 거예요. 맞아요. 김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트럭 만들고 그들이 믿어주고 같이 만든 거죠. 그래요. 같이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플러스 AI 사무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클, 제임스, 사라 모두 왔어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들을 무시했어요. 알아요. 제가 웃었어요. 한국 트럭, 수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디젤이나 잘 만들지, 그랬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 트럭은 달랐어요. 작지만 강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했죠. 저희도 배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배웠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작아도 잘하면 이긴다는 거. 서로 배운 거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게 진짜 협업이죠. 한쪽이 가르치고 한쪽이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거. 샴페인이 돌았어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불렀어요. 이 차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정직하네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그럼 왜 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해야 했다? 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작아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해보는 거. 그게 작은 나라가 사는 법이에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멋있어요, 이 차장.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용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는 거. 그게 진짜 혁신이에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제니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축하해요, 이 차장님. 당신 덕분에 좋은 기사 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는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꿨던 풍경이었어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김진수가 다가왔어요. 이 차장님,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도요. 그가 웃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텍사스 공장 착공식이었어요. 넓은 부지에 포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5,000대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박철현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옆에는 데이비드와 마이클이 서 있었습니다. 2년 후 완공 예정이고 고용 인원은 800명입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차장.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제니퍼였습니다. 왔어요? 당연하죠. 이런 현장 놓칠 수 없죠. 그녀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때요? 1년 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저는 공사 현장을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무시당했어요. 한국 트럭, 수소,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300대가 미국 전역을 달리고 있어요. 누적 주행거리 1,500만 킬로미터, 고장률 0.2%, 숫자로 증명한 거네요. 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제니퍼가 뭔가 적었어요. 이 차장,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미국 시장 1%요. 1%면 2만 대예요. 10년 안에 달성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1년 전에도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근데 해냈잖아요. 제니퍼가 웃었어요. 그 자신감, 좋아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착공식이 끝났습니다. 샴페인이 돌았어요. 데이비드가 다가왔어요. 이 차장, 감회가 남다르죠? 네, 정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같이 왔죠. 제가 말했어요. 우리 혼자는 못했어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우리도 당신들 덕분이에요. 데이비드가 잔을 들었어요. 함께 만든 거죠. 한국의 기술, 미국의 시장,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섞인 거예요. 좋은 조합이에요. 최고의 조합이죠.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텍사스 평원 너머로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조용한 혁명. 제니퍼가 쓴 표현이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작지만 강한, 느리지만 지속되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작다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타임지가 선택한 조용한 혁명. 우리의 기술력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라의 큰 도전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